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비트 강세, 알트 약세로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어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이 주식 시장 쪽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.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UBS가 CS를 인수를 하면서 CS의 채권이 22조 원어치가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인수 후에도 이 유럽과 미 증시는 흔들리지 않을까?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. 그런데 어제 이 증시를 보시면 이 미국의 뉴욕 3대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고, 또 유럽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스위스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미국 쪽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. 보시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제 하루 동안에 50%나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 지방은행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50%로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하루 동안 47.11%,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. 그럼 어제 왜 이렇게 또 떨어졌느냐? 그 이유는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신용 등급이 BB뿔에서 B뿔로 3단계 낮췄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그래서 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요때가 지금 3월 8일이니까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의 한 120달러 선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12달러니까 지금 불과 2주 만에 90%나 폭락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계속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, 보시는 것처럼 한 4일, 5일 전에 이 미국의 이 민간은행들, 특히 이 미국 11개 대형은행들이 십시일반을 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JP모건, BOA, 시티그룹, 웰스파고는 50억 달러씩을 내놨고, 또 나머지 골드만삭스, 모건 스탠리는 25억 달러,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은행들은 10억 달러를 내놓으면서 총 300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9조 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라고 이렇게 또 구제 방안을 내놓기도 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제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. 그럼 왜 이렇게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진정되지 않느냐, 그것을 한번 보면 여전히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대차 대조표상 채워야 할 큰 구멍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인출된 예금이 700억 달러인데, 근데 이 은행의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한 2,100억 달러 정도고 총 예금이 1,76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현재 지금 700억 달러가 나갔는데 총 예금이 1,700억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빠져나갔던 금액보다 만약에 더 빠진다면 빠져나가야 할 금액이 아직도 거의 한 1,000억 달러로 더 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 11개의 이 대형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300억 달러를 어떻게 지원을 한 거냐면, 이건 그냥 단순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를 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 월가의 황제 다이먼, 그러니까 JP모건의 이 다이먼이 주도를 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안을 또 내놓는다라고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앞서 이 미 대형은행들이 예치한 300억 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퍼스트 리퍼블릭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매각하거나 외부 자본 수혈 외에도 이들 은행들이 직접 퍼스트 리퍼블릭에 투자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구제 방안이 나오진 않았는데, 근데 만약에 진짜 이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이 파산을 해서 무너진다면 이 미국 중소은행들의 위기는 더욱더 고조될 것이고, 그렇다면 또 연쇄 줄도산의 우려도 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
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미국발 은행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,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호나 경착륙 비관론 본격적으로 대두됐다라고 하면서, 여길 보시면 이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미국 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%나 된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, 아마 지금 이 연준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이것을 보여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요 더 글로리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보신 드라마일 거예요. 뭐 저는 보진 못했는데 뭐 워낙 지금 인기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학폭에 대한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송혜교가 고등학교 때 뭐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 연진이를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의 설정이라는 것은 뭐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송혜교의 대사 중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라는 요 대사가 또 인기 있다라고 들었는데, 요걸 또 패러디에서 요게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 보고서 진짜 빵 터졌는데, 보시면 이 송혜교 얼굴 대신에 파월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연준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, 또 제목이 더 글로리가 아니라 더 금리라고 또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, 아무튼 지금 이 연준이 이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3월 23일 3시에 금리 결정이 되니까 거의 이틀도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리가 4.75%인데,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2022년 3월 17일이니까 불과 1년 전에 기존까지 계속 0.25%에 있다가 이때 3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0.5%가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딱 금리를 인상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또 이걸 보시면 지금 미국이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현재 기로에선 연준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은행들의 위기가 터지면서 뭐 한창 대두됐던 이 0.5%의 빅스텝은 이제 전혀 물 건너갔고,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0.25%의 금리 인상이냐를 두고 진짜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은데, 이 시장의 예상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이 38%, 금리 인상이 62%로 거의 한 6대4의 비율로 25bp의 금리 인상을 점쳤다가, 또 어제 이 미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7대3의 비율로 0.25%의 금리 인상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 동결보다는 가장 안전한 0.25%포인트를 인상을 택할 듯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이 무디스에서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융 시스템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이걸 보시면 미국 은행 약 200개가 금리 인상 시 또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, 또 요걸 보면 전 연준의 부의장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현재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장이 예측 불허하다라고 하면서 미금리 인상을 일단은 멈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요걸 보시면 이 월가에서는 이 3월에 이 금리 결정 전망치가 2008년 이후로 가장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. 진짜 인상을 선택을 하든 동결을 선택을 하든 어떤 것에도 다 수긍이 가는 그런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요. 그리고 또 요즘은 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이 FOMC 직전에 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연준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길 보시면 이 월가의 대표 황소, 그러니까는 월가의 대표적인 이 강세론자도 섬뜩한 경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 단계에 있다라는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매크로적으로 불안한데
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시장은 빨간색보다 이 초록색이 훨씬 많을 정도로 지금 탐욕을 보이고 있고, 또 그 탐욕의 절정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서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불과 열흘 전에 한 3월 10일 날 지금 19.5K를 터치를 하고, 지금은 28K를 찍고 지금 27.7K를 보이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40%가 넘는 단기적인 폭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 제가 지금 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코인 시장에 발을 담그면서 이렇게 역대급 위기와 함께 희망에 찬 기대가 공존한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이 앞날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지금의 이 은행의 붕괴, 금융위기는 암호화폐 시대로 가는 역사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,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은행 실패로 비트코인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대체 자산으로 전통 통화 시스템 외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기로 인해 해당 시장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역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 투자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트윗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의 미래 비트코인 해가지고 몇 년 뒤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네이버 부동산의 매매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가격을 보시면 뭐 매매해가지고 뭐 몇 억, 뭐 몇십억이 써 있는 게 아니라 0.75 BTC, 여기도 뭐 0.75 BTC, 0.28 BTC 해가지고 이렇게 또 비트코인 기준으로 써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, 근데 단순히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진지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이 암호화폐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인데,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선구자입니다. 그럼 이 선구자의 이점을 영위를 하려면 이 후발자, 이 후발 시장 참여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 수량과 경험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매크로 환경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을 믿는다면 이 수량에 집중을 하고,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경험을 잘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이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이 매크로적인 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